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원을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의 반지름과 연결시키는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더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일단 항상 대상물이 생기면 일단 이름부터 붙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먼저 다음 원이 실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실원, 이거 뭐 실제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말로는 점원, 이게 뭐냐면 원이 아니라 점이 돼 버린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은 허원,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원.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작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실원은 얘는 반지름이 0보다 커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를 이 원의 방정식을 변형을 해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인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그냥 쓸까요? 4분의 b의 제곱. 여기서 기존에 있던 얘를 빼고 얘를 빼주시면 되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원의 방정식 형태가 중심과 반지름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A 0,0, B 2,4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A예요. 이게 0,0이란 얘기네요. 이쪽이 B입니다. B가 2,4예요.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중심, 이 중심이 뭐가 되냐면 1,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반지름이 되겠어요. 따라서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이름을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고 이것이 아닌 형태로도 문제를 푸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0,0, 2,0, 0,4를 꼭지점으로 하는 외접원의 방정식. 자, 그림이 이미 그려놨네요. 자 A점을 0,0, B점을 2,0, C점을 0,4라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지름이 양끝이구나. 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 어떻게 되느냐 걔를 좀 보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봐줘야 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A, B, C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 각이 직각이죠. 그쵸? 각이 직각이에요. 근데 좀 알아두실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직각이 돼 있는 애들을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자취들을 쭉 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걔네들은 이제 원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원의 지름을 기점으로 어느 쪽이들을 잡더라도 이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직각들을 쭉 이어서 만들면 어떤 하나의 원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각의 빗변의 중심이 결국 원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1,2가 되고요. 반지름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하네요. 요게 되니까 결국 반지름이 얘는 루트의 5가 되겠어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위에 거랑 동일한가요? y-2의 제곱이 5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놓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때가 있어요. 얘처럼 이제 딱 모양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일반 형태라고 중심과 반지름이 아니라 쫙 펴서 모양을 잡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 점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0을 대입하면 다 0을 대입했으니까 C는 0이네요. 그 다음에 2,0을 대입하면 4 플러스 2a 이퀄 플러스 C인가요? C가 0이니까 뭐 안 써도 관계없겠네요. 이것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0,4를 대입하면 얘는 16 플러스 4b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b가 뭐가 되죠?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퀄 0이라고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표준화된 형태의 모습과 여기 중심과 반지름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의 모습이 이게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과 원의 관계, 그러니까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과 그 다음 새로운 원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원과 원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 위치 관계 또는 원과 직선의 관계 또는 원과 점의 관계, 하여튼 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원의 중심, 이건 두 원이니까 원의 중심과 또 다른 원의 중심 사이에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원은 중심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원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해서 두 원 사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두 원이 외접하고 있을 때는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해주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과 그 다음 뭐야, 중심 간의 관계성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 원이 교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 표현되어 있는 외접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한 놈하고 D를 봤더니 D가 더 작아요. 근데 얘는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것보다는 얘가 더 크겠죠. 4번을 보시면 이게 좀 나올 거예요. 얘는 원래는 이제 누가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는 게 원칙으로 맞고요. 4번을 보면 이게 내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을 빼주면 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접할 때 반지름,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주면 그것이 D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할 때는 얘보다 D가 약간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2번과 4번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그게 D가 어디에 있을지, 중심이 D가 어떻게 될지로 생각하는 거다. 반지름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을 더한 거랑 뺀 거랑 이 사이에 어떻게 있느냐 그걸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제 D에 관한 거죠. D가 얘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뺐을 때보다 더 어때요? 더 작아져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얘를 뺀 거. 그럼 여기 나머지가 남을 텐데 D가 더 작죠. 이렇게 보시면 핵심은 결국은 2번과 4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원과 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석책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내신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형태예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과 어떤 다른 대상물, 다른 도형이 등장했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선을 가장 짧은 선을 이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가. 그리고 요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때 최소가 나오냐면 원 위의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즉 D에서 R을 뺀 거, 이 거리가 요때가 최소가 됩니다. 거리가. 다음에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얘를 뒤로 이렇게 뒤로 민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 요 지점 P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 이 거리가 뭐가 되냐면 D하고 R을 더한 거죠. 이때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서부터 대상물을 잇고 그 다음에 실제 원 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원은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실제 원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지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중심에서부터 그 원 위의 점까지를 빼고 더하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해결해라. 아까 뭐 다른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원과 직선의 관계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다.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나중에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책에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식을 따로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공식을 쓸 때 꼭 기억을 하실 거는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외워서 쓰세요. 나머지 공식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동을 시켜놔서 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공식을. 그러다 보면 제가 까먹어버리거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공식은 원점일 때만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원위의 점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서의 접선.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요. 원 위에 있는 점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에서의 접선을 표현을 하래요. 그럼 일단 해야 될 건 뭐냐면 평생 대상물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수직선, 가장 짧은 거리를 잇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직선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찌 계산할 거냐? 보시면 일단 뭐만 구하면 되냐면 기울기가 뭔지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직선,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못 구하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부터 먼저 좀 구해 볼게요. 이 빨간 선의 기울기를 보면 빨간 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빼기 0 분의
2분의 루트 3 빼기 0 이렇게 돼서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네요. 따라서 L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L의 기울기는 이게 수직이니까 얘랑 여기 있는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직선에서 이제 배웠죠.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공식이 물론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을 피해서 나중에 이제 중심이 원점이 아닌 상태에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식이 아니라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중심이 원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2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공식이 1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이거를 이제 옆으로 펼치셔야죠. 이 상태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못 넣으니까 여기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거리는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해서 5분의 절대값 b 이것이 1이 되니까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도 하나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접선이. 선생님이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지금 그 강의하면서 이제 조금 기침 소리가 약간 들어갈 거예요. 좀 양해해서 듣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곡선 위의 점, 그 다음 기울기가 있었으니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원 밖에 한 점 2,3에서의 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뭐 중심이야 지금 계속 이제 뭘 보고 있었냐면 0,0에서부터 봤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요 길이가 이제 1이었다는 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봤던 겁니다. 조금 일이죠. 자, 그러면 일단 2,3을 지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나는 점을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놓고 y는 m에 x-2 플러스 3이라 만들어 놓고 여기서 0,0에서부터 거리를 쟀더니 1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것이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기셔서 양변을 제곱시키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가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이제 계산은 좀 약간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쵸? 깔끔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m의 값이 몇 개가 나오냐? m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 m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이 나온다. 그래서 접선의 모양은 여기 접하는 이 선 말고 이쪽으로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이 하나가 나오면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어떤 상태라고 좀 보이냐면 원이 있고 점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원과 접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접선의 이름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기울기 m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이 하나일 경우는 그 밖의 점에서 원에다 그은 선이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중심이 이동이 됐을 때 원점이 아니었을 때도 똑같이 푼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역시 공식이 아니라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원 중심이 a,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접점이 x1, y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이으면 여기 직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요 직선의 기울기 m을 구하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x1-a 분의 b라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있는 수직인 기울기를 곱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m의 값은 마이너스 y1-b분의 x1-a.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직선 얘는 이 기울기 m 마이너스 y1-b분의 x1-a에 지나는 점이 이제 x1, y1이니까 이렇게 기울기와 한 점 지나는 것 같고 직선을 만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은 결국은 기울기만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뭐였냐면 A하고 B였네요. 그래서 내려주고 거리가 뭐다? 어리다. 해서 Y는 M의 X-알파 플러스 베타. 개요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A, B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m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m이 뭔지. 이런 식의 개요로 문제를 해결하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얘기가 됐고 약간 축에 접하는 형태의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와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원점이 여기 있겠고 x축, y축에 접하는데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놨네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사분면에 원이 있고 원에 왜 안 되죠? 잠시만 끊었다 가겠습니다.